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지금 72세인데 한 달에 400만 원씩 걸고 있어요. 지난주에 받은 문자 메시지예요. 보내신 분은 65세에 처음 상담받으러 오셨던 김정숙 씨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거든요. 제가 뭘 안다고 누가 제 얘기를 들어줄까 싶었는데 도대체 김정숙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60대에 들어서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분이 계신가요? 반대로 은퇴 후 수입이 완전히 끊어져서 매일 불안해하시는 분은 어떤가요? 이 둘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나오면 되겠지, 뭐 그렇게 걱정할 일 있나?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생각이 평생 후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퇴직자분들의 재정 설계와 경력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만난 분들을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분은 7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벌어들이시면서 여유롭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은 50대 후반부터 벌써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3세 김영수 씨 얘기를 해드릴까요?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은 집 대출 정리하고 자녀 결혼 비용 대느라 금세 바닥이 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결국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는데 하루 12시간씩 운전하시면서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 버시더라고요. 김영수 씨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은 모르겠고 그냥 단순한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씁쓸하시더라고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상담을 받았던 61세 박미연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미연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신의 전문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오셨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온라인 강의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시작하셨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박미연 씨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났던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건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40대 중반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도 따고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셨죠.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강의 수익과 부동산 중개 수익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시면서 시간적 여유까지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바로 평생 버는 능력을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제가 만난 은퇴자분들 중에서 70% 이상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하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경비일, 청소, 택시 운전, 음식점 서빙 같은 일들 말이에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자존감도 상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했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소득이 끊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제가 만난 성공한 시니어분들을 분석해보니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지식, 브랜드를 만들어서 노동시간을 줄여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특별한 재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59세 이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정호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취미로 하시던 목공예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조언을 드렸죠. 이것도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정호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보고 목공예 강의 영상도 찍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수익이 미미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꾸준히 하시니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년이 지나니까 200만 원, 지금은 300만 원 넘게 버시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이정호 씨가 하루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실 수 있죠. 이정호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꾸준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호 씨도 처음에는 완전 초보였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 못하셨고 온라인 쇼핑몰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정호 씨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5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버는 능력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전략과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확인한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죽을 때까지 버는 능력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개인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평생 소득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벌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노동시간은 줄이면서도 수입은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최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수진 씨는 젊을 때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55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힘들어지시더라고요. 밤 근무도 해야 하고 서서 일하는 시간도 길고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때 최수진 씨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간호사 일은 정말 좋아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만두기는 아까운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최수진 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동안 쌓아오신 간호 경험과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것 대신에 간병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최수진 씨도 반신반의하셨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기로 하셨죠.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 건강관리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하는 작은 강의였죠. 그런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간호사 출신이라는 전문성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강의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도 부르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부르고 나중에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최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일주일에 3~4번 강의를 하시면서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버시고 계세요.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수입은 비슷하면서도 훨씬 편안하게 일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최수진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간호 지식이지만 직접 간병을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기술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문 지식이 없어.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전부 전문성이 될 수 있어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집안일에 대한 노하우, 요리에 대한 경험, 자녀 교육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런 정보를 찾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2세 김옥순 씨가 그랬어요. 김옥순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직업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셨거든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김옥순 씨에게 제안했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을 정말 궁금해해요. 김옥순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내가 영상을 찍는다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시작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영상 촬영도 어색하고 편집도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지금 김옥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온라인으로 김치 담그기 강의도 하시고 전통 음식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하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고 계시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평생 소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수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세 번째는 개인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온라인 수익 기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은 누구나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전문 서비스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경험이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상담, 교육, 컨설팅, 뭐든 좋아요. 그리고 개인 브랜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꾸준히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성실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최소한 1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해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정말 든든한 평생 자산이 돼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꾸준한 실행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실행이 참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부담스럽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제대로 된 실행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58세 장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민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해보기로 하셨어요. 자신의 취미인 등산에 대한 글을 써보기로 하신 거죠.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어요. 매일 글을 써야겠다. 일주일에 5편은 올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 주에는 매일 썼어요. 둘째 주에는 이틀에 한 번 썼고, 셋째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넷째 주에는 아예 안 쓰시더라고요. 장민수 씨가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게을러져요. 뭘 해도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자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민수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시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보세요. 매일 한 편씩 쓰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편만 써보세요. 그것도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짧게 써보세요. 장민수 씨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질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편, 그것도 300자 정도로만 써보기로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편이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300자 정도니까 금방 쓸 수 있었고요. 그렇게 2달 정도 하시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기 시작하셨죠. 지금 장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등산 블로그로 꽤 유명해지셨어요. 등산용품 광고도 받으시고 등산 가이드 일도 하시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버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해 하세요. 장민수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을 매일 쌓아갔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간 거죠. 이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행력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크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2분 규칙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2분만 해보는 거예요. 2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즉시 보상도 중요해요. 뭔가를 해냈을 때 작은 보상을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좋고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뇌에서 즐거운 기억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다음에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목표도 쪼개서 세워야 해요. 1년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막연하게 블로그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300자 글 하나를 써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루틴화를 시키는 거죠.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게 자동화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 게을러서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게으른 사람도 환경 설계만 잘하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쓰려고 한다면 컴퓨터를 켜두고 블로그 화면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앉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반대로 방해되는 요소들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텔레비전을 끄거나 이런 식으로요.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평생 건강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 기회가 와도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잖아요.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예요. 제가 만난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71세의 윤기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윤기철 씨는 젊을 때부터 운동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평생 운동다운 운동을 안 하고 사셨죠. 그런데 60대 중반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니까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한꺼번에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늘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나시더라고요. 윤기철 씨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왔는데 솔직히 몸이 이 모양이니까 뭘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윤기철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건강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거든요. 건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윤기철 씨는 처음에는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건강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병원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점은 새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말에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기철 씨는 천천히 건강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이었어요.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셨죠. 그것도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금연도 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식단도 조금씩 바꿔가셨어요.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어요. 한 달 지나니까 숨이 덜 차시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어요. 3달 지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게 많이 나아지셨고요. 그때부터 윤기철 씨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의욕도 생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했던 회계 업무 경험을 살려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시작하신 거죠. 지금 윤기철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셨고 세무 상담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꾸준히 버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몸이 건강하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윤기철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건강을 되찾으셨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에너지가 생겼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체력도 생긴 거죠. 건강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운동들 말이에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7시간은 자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할 때도 머리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영양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은 오전에 에너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배울 때는 오전 시간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요.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 고혈압, 암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어. 하지만 하루 1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15분만 줄여도 돼요. 핸드폰 보는 시간을 15분만 줄여도 되고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잃고 나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평생 소득도 만들 수 있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버는 능력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기술이나 지식,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평생 소득 구조 만들기, 꾸준한 실행력 시스템 구축하기, 그리고 평생 건강 자산 확보하기. 이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진짜 평생 소득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실행력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강해도 소득 구조가 없으면 계속 힘든 일만 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인생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들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해요. 두 번째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회사 일, 육아, 이런 것들로 바빠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젊을 때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조영희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요? 조영희 씨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분이에요. 50대 후반부터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먼저 자신이 좋아하던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자격증도 따시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배우셨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컴퓨터도 잘 못하셨고 사진 찍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시고 온라인에 작품 사진을 올리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산책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5년이 지난 지금 조영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꽃꽂이 온라인 강의로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버시고 계세요. 오프라인 클래스도 운영하시고 꽃꽂이 용품 판매도 하시면서 정말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조영희 씨가 좋아하시는 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는 점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죠. 조영희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영희 씨가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셨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던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5년 뒤에는 여러분도 평생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이른 날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실행력 시스템도 만드세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정하고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2분만 해도 돼요. 2분씩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점점 늘려갈 수 있어요. 건강 관리도 빼먹지 마세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세요. 규칙적으로 자고 잘 드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적 여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평생 소득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힘이 나거든요. 앞으로도 평생 버는 능력을 만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계속 알려드릴까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 소득 만들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달라지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시니어 말이에요. 김정숙 씨처럼, 조영희 씨처럼, 최수진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방법을 아시잖아요. 알았으면 실행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